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원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이고요. 네, 요즘 뭐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관련돼서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 제가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컨설팅을 해드린다거나 뭐 리딩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런 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저를 고소한다거나 고발한다거나 하면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투자자문업 그다음 그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냥 물어본 거를 답변한 건데 네가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고 뭐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관련돼서 네가 몇 년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가 결국 뭐 세력의 앞잡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이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주가의 원리 같은 거를 알아야 되는데 되게 쉽습니다. 수급이 깡패예요. 주가의 형성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뭐 사과, 뭐 바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주식에선 수요를 이제 매수세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급은 매도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격 원리가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주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위로 사고 내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는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욕망 같은 거죠. 매수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현재가 화면이 삼성전자 오늘 날짜 종가를 스크린샷으로 찍은 건데요. 보시면 매수하겠다고 대놓은 게 160만 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매수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받아먹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은 16만 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매도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속는 건데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아니 여기 29만 주나 걸려 있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지? 29만 주 받쳐놓은 걸 보고 주가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위에서 물량을 엿다 갖다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대놓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가 160만 이게 이제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30만 주, 뭐 여기가 17만 주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되죠? 이걸 위로 잡아먹어야 됩니다. 위로. 소위 말하는 시장가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수급인 거예요. 올라가는 수급. 내려가는 수급은 시장가로 밑으로 때리는 걸 내려가는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걸려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있을 때 매도 잔량이 더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체결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가로 매수한 거고 이게 시장가로 매도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매수 체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았는데 아마 장 막판에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을 얘기할 때 수급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여기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동안에 누가 샀나 보면은 개인하고 기관이 좀 샀네요.
그리고 여기 좀 올랐을 200원 올랐을 때 대신에 여기 2,200원, 1,500원 올랐을 땐 누가 샀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한 달간의 수급 내용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여기 10월 24일 날 1,400원 올랐는데 이때 기관이 57,000주 사서 올리지 않았냐? 그럼 기관도 맞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샀을 때 떨어진 날들도 있잖아. 떨어진 날들도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20일 정도 나오니까 이걸 보고 대략 유추를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시장이 끝난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이 시작되고 시장 안에 있을 때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보이나요, 눈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매수원 이라고 해가지고 증권사별로 나오는 수급을 보기도 하지만 그게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급은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대략적인 힘을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강한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은 그날 하루에 대략적인 그 수급의 힘을 가늠시켜 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서 주가를 올리는 주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던 날 보면은 외국인,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790원 오르는 날 외국인,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날 외국인 수급이 찍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이 외국인 거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사지 않은 날 오르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온 날에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찍히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크니까 오늘 하루는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온다면 주가 흐름이 좋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얘가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적죠? 현저하게 적습니다. 12일 날 한 5억 원 정도 매매가 되는 거고, 하루에 10,000주도 거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하루에 10,000주도 거래 안 되는 날들은 3억 원도 거래가 안 된 겁니다. 2억 원도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힘의 크기가 매우 작다. 대신에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구나 정도가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보면은 얘는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거래량이 한 10배 정도 되죠. 기본빵으로. 그럼 얘는 좀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많은 거냐? 하루에 한 20만 주 치면 한 30억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 날 보면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여기 보면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온 날 티슈진이 좀 상승하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티슈진은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얘는 장이 끝나고 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기도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주가 빠진 날도 있잖아요. 얘도 똑같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주포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추세 혹은 트렌드 혹은 경향, 외국인이 들어온 날 조금 올라가는구나,
외국인이 빠진 날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코오롱생명과하고 코오롱티주진을 봤을 때 전체적인 힘이 매우 작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프로그램 매매로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과 함께 재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재료가 뭐 우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수급이 우선한다 하지만 저는 수급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주가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 쭉 빠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뉴스 없이 급반등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그럼 기술적 반등은 왜 일어나느냐? 수급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재료빨로 수급을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재료가 원인이 돼서 수급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두 개가 거의 삐까삐까하다. 51대 49다. 저는 50일에 수급을 주고 49를 재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일에 재료를 두고 49에 수급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물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가 쭉 빠졌다 쭉 오르면 악재 해소. 주가 오른 다음에 뉴스 나오잖아요. 주가 오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대부분 삼류, 오류. 숫자 오류 이런 류의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급, 기밀, 비밀 이런 거 알고 있는 분들이 수급으로 들어와서 먼저 주가 땡겨놓고 그 다음에 재료가 터진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저는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걔네도 재료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이렇게 말씀한다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봤을 때는 저는 수급에 50일 주고 재료에 49를 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재료 중에서도 기대감하고 희망을 주는 것들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데요. 매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드는 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뭐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 기대감, 탁월한 실적 기대감, 뭐 신약 승인 기대감 등등. 이 기대감이 있을 때 급격한 시세를 내는데 제약바이오 한정해서는 뭐 기술 수출이라던가 뭐 약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던가 신약 승인이 조만간 나온다던가 혹은 지금 파이프라인의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인데 여기서 한 1조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뭐 한 5천억이 나온다. 그럼 뭐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뭐 기대감과 희망이 제약바이오에 특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고 현재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됐죠.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여러 뭐 그동안 그 대통령 캠프에서 나왔던 뭐 여러 얘기들 뭐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24시간 이내 종료시켜 버리겠다. 그다음에 예전에 북한하고 뭐 정상회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요구에 가고 있고 뭐 중국에 관세를 물리겠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야 너네랑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이 있어. 우리 함정 좀 고쳐줘. 요런 얘기로 조선주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선 캠프에 이제 엄청난 정치 자금을 지원한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뭐 효율 뭐 무슨 장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죠. 지금 뭐 한 400%, 300% 올랐다던데. 그리고 AI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죠. AI, 뭐 HBM 반도체, 뭐 전력, 뭐 등등등 있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잘 갔던 종목 중에 뭐 화장품 실적이 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엄청 늘었다.
불닭볶음면, 삼양이죠. 불닭볶음면이 뭐 전 세계 판매, 뭐 농심을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각계전투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일본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됐어, 뭐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 한번 쫙 오르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쐈어, 그러면 쫙 오르고, 아파트 뭐 어디 뭐 빌보드 차트 몇 위 했대, 그럼 쫙 오르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료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일보사, 인보사, 중국 기술 수출 가능하죠. 2024년 김선진 대표가 봄에 한다 그랬는데 저 때문에 못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기술 수출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안에 가망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임상 시작, 이게 그 애로된 지 지금 거의 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깜깜하죠. 뭐 회사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다는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세모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켜져야지. 미국 임상 완료는 최소 1년, 뭐 한 지금 7월에 시작했으니까 7, 8, 9, 10, 11월 뭐 1년 뭐 7개월 남았다고 치죠. 7개월 남았다고 치고요. 신약 신청은 2년 7개월 남은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2년 7개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거고.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승소는 11월 29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보조금 재판 승소는 이건 승소할 것 같아요. 대법원 겁니다. 대법원은 승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미 2번 해먹었죠. 1심하고 2심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3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 재판 승소, 이거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가 1심 졌고 2심 졌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보조금 위반 재판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인보사 대량 생산 기술 확립. 얼마 전에 뭐 코롱티슈진하고 코롱생명과학하고 이거 협의한다 그랬죠. 그것도 말이 안 돼. 이거 언제적 얘기야.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죠. 미국 내 판권 계약,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건 회사 측 얘기로는 인보사 일본 임상 이거죠. 그다음 요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세모고, 요거가 이제 11월 29일, 29일. 요거는 이제 뭐 재료로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뭐 무죄 기대감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웅렬이형 거잖아 이게. 그룹 회장님 거니까 요게 조금 될 수 있겠죠. 보조금 위반은 또 할 수 있는데 이건 기간 모르고,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라고 말한 일본 임상이랑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요거 2개 정도밖에 지금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언제 될지 모르는 재료들입니다. 가시화가 되는 일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 뭐 중국하고 기술 수출 협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갈 수 있겠죠. 요거 2개는 시간, 임상 완료 신약 신청은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 이거는 악재죠. 악재입니다. 밑으로 끌고낼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진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요 보조금은 2번 써먹었다고 파급력이 없는데 행정소송 요거는 좀 파급력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보사 대량 생산 기술 확립 관련돼서도 뭐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를까. 미국 내 판권 계약은 정말 할런지 안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단독으로는 뭐 가지고 있는 2031나 3021나 뭐 기술 수출이 나온다던가 실적 개선 등이 있는데, 실적 개선은 바라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이오텍에서 지금 엄청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031나 3021나 제가 볼 땐 지금 있는 경영진으로는
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관련돼서 뭐 관련된 제가 들은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그게 완전 카더라여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재료로 봤을 때는 X에 가까운 세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말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무죄가 나와서 좀 주가를 올릴 만한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본 게 뭐였죠? 수급, 그 다음에 재료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차트입니다. 차트는 뭐 추세도 봐야 되고 기술적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수급하고 재료가 차트에 다 녹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이제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겁니다. 어차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차트를 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 잘 알면 좋다라는 게 되는 거죠. 수급도 잘 알고 재료도 잘 알고 차트도 잘 볼 줄 안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오롱생명과학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여기가 3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때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여기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이게 파란 선이 60개월 선입니다. 60개월 선. 60개월 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선이죠? 여기 이 주황색이 24개월 선인데 24개월 선 언저리만 가면 쳐맞고 있어요. 60개월 선도 물론 다음엔 맞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이 24개월 선이랑 60개월 선이 역배열이죠. 역배열입니다. 물론 여기도 역배열이었죠. 그럼 이제 가장 좋게 해석한다면 어떤 거냐? 24개월 선이 이렇게 바닥 하나 만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 만들면 쌍바닥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 60개월 선을 이렇게 해서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라가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왜? 기본빵으로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자, 다음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코오롱은 왜 보냐? 왜냐면 코오롱이 코티, 코생이랑 항상 같은 흐름으로 가서 그래요. 왜냐면 2015년도에 최고점 찍을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고점 찍었고 21년 여기 언저리 최고점 찍을 때도 같이 최고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슷비슷하죠. 여기 15년 이렇게. 그럼 어때요? 코오롱도 똑같죠? 차트가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은 뭐다? 하향 추세다. 월봉의 하향 추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을 한번 볼게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이게 차트가 제대로 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수정 주가를 체크하면 안 됩니다. 얘는 한 번도 75,0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수정 주가를 체크를 하면 이게 1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얘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거는 하기는 했지만 무상증자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75,000원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15만 원으로 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얘는 그래도 정배열 구간이죠. 6개월, 12개월, 24개월, 60개월이 정배열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2년, 3년 뭐 한 반 정도, 3년 몇 개월 정도가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이런 흐름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던 상승 추세죠. 어찌 되었던 이런 식의 상승 추세고 여기
2022년 한 10월 달 거래 재개되고 나왔던 월봉의 종가 라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자, 앞에서 봤던 것들 전부 생각하면 뭐예요?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전체 힘은 약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료는 이런 거 있는데 X 같은 세모다, 별로 안 좋다. 근데 차트는 코롱생명과학보다는 코롱티슈진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전 세계에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두 개 종목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어디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코롱티슈진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원래는 투자를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죠. 왜? 앞에 재료들, 그 다음에 수급이 안 바뀌었으니까. 재료도 별로고 수급도 안 바뀌었고. 그 지금 당장 뭘 투자한다 그러면 티슈진이 조금 더 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티슈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여기 찍으면 어떡할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티슈진이 여기 있다가 여기 내려간다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여기 있을까요? 얘는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를 지키는 종목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지지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지지 라인들, 이런 지지 라인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트렌드에 있는 거를 매매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 주가 흐름입니다. 23년부터가 여기거든요. 얘는 23년부터 이거예요. 이게 김선진 대표가 오고 나서, 김선진 대표가 2023년 사장이 되고 나서 4월 뭐 요때쯤에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 그때 최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러기도 힘든데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과 가격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보는 차트에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트는 시간과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앞에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고 확정되어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BLA 임상 완료, 그 다음에 BLA예요. 이게 BLA까지는 2년 뭐 7개월 정도 남았다고 치고 임상까지는 1년 뭐 7개월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해둬야 돼요. 1년 7개월이면 이거 월봉상의 12개 봉입니다. 12개 봉. 2년 7개월이면은 지금 이거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상장하고 나서 거래 재개되고 나서 보다도 기간이 더 긴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투입하면 무조건 아마 속 썩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새카맣게,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 때문에. 뭐 1년 7개월 짧죠. 2년 7개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왜? 2년 7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주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밑으로.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 시간 배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주가. 이것도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시간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다. 투자할 돈이 있다. 근데 나는 꼭 코롱티주진 코롱생명과학에 투자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36개 등분해서 매월 한 번씩 36번 산다. 요런 개념으로 매달 한 번씩만 매수하는 걸 저는 최고로 권장합니다. 왜?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이렇게 샀는데 주가 안 오르면 어떡해? 나도 모르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오를 수도 있잖아. 제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꼭 이걸 투자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배분은 그렇게 하는데 시간 배분은 36번 매월 산다. 왜 2년 뭐 7개월이라 그러면은 한 30번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건 뭐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하셔서 난 30번에 나눠 살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제가 또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36번을 살 건데, 가령 뭐 15,000원, 뭐 12,000원, 뭐 만원, 뭐 요런 식으로 내려올 때는 가중을 두겠다. 그래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5,000원 이상에서는 15,000원 이상에서는 50번만 한 25만 원어치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만원 15,000원에서 만원 구간에서는 50만 원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만원 밑으로는 뭐 100만 원씩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600만 원이 36번 살 건데 만원 미만으로 있을 때 3,600만 원이 다 투입되겠죠. 그 위에서는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또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시간도 배분하고 가격도 배분하는 형태로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고가가 19만 원인데 지금 17,000원이면 이게 10배 아니냐? 10배. 그런데 얘는 지금 뭐 15,000원인데 지금 가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코오롱생명과학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아까 봤던 그 재료에서 봤던 KRS 뭐 2031, 3021가 대박이 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 연구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죠.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신경병증점 그게 일상이 끝났으면 바로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거 관련된 기술 수출이나 뭐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다? 인보사가 주된 메뉴인데 인보사의 원천 기술은 얘한테 있는 거예요. 코롱티주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테오젠이 있고 뭐 오스코텍인가? 이렇게 있나요? 뭐 어쨌든 알테오젠에 뭐를 해서 알테오젠이 뭐 로슈인가 어딘가에 뭐를 했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은 얘가 주가 제일 많이 오르고 얘가 조금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알테오젠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제가 따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보통 명사 외우는데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연도 외우는 거라 학력고사식 그런 거에 되게 약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코롱티주진 인보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막말로 중국 기술 수출 나오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더 빨리 갈 거예요. 왜? 얘가 근본이니까. 또 얘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통 물량이 얘가 더 작아요.
얘는 엄청 많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보사가 잘 된다? 그럼 얘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보세요. 이게 2017년도, 18년도잖아요. 2017년도, 18년도 여기. 얘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훨씬 많이. 오른 모습을 보면은 얘가 훨씬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물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지만. 이 폭이 다릅니다. 이 폭이. 물론 뭐 신규 상장한 뭐 빨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 인보사를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코오롱 생명과학만 갖고 있으면 코오롱 티슈진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소외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입장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계좌 한번 까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33,000원 라인에 코오롱 생명과학 본 계좌가 있어요. 본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지는 지금 뭐 이 본 계좌에 비해서는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가격으로 분배해서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냥 현금 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뭔가 좀 이슈가 터지는 그럴 때에 이거 그냥 훅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이제 기회비용, 다른 종목 할 수 있는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현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티슈진이 뭐 18,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딩만 하겠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뭐 한 33,000원 라인 정도까지 오면은 본주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왜?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도 진짜로 우리가 승부 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슈진 100% 먹는데 나는 한 50% 정도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비율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을 매수하는 게 단기 요 정도 하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긴 시간을 보고 소위 말하는 투자잖아요. 이건 매매고 투자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라 그러면 꼭 시간하고 가격 라인을 잘 분배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당장은 절대 이 종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주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물려 있으니까 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못 기다리냐 하고 기다리는 거지만 이걸 만약에 신규로 들어온다? 신규로 들어온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신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 할 것도 많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비용, 다른 종목에 가서 돈 벌 기회비용이 만약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비용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투자를 어디를 가서 투자를 해도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손실을 얻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선택도 안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생각하실 때 시간하고 가격 부분을 잘 분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만 가지고 있다면 코오롱 티슈진 물량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대신 이제 시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또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찌남 K였습니다.